2020년 총선이 벌써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따라서 좋은 정책, 또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광주 2020 총선 시민 모임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에 좋은 후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기훈 기획위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0 이 총선 시민 모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모임인지,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21대 총선은 우리나라와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임이 2020 총선 시민 모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희망을 제시해야 될 정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는 있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치의 주체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와 우리 정치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2020 총선 시민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시민 모임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좋은 후보를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시민 모임이 추천하는 좋은 후보는 그동안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는지 그 경과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유권자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좋은 후보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1월에 이제 출범 이후에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도 소개 좀 해주시죠. 시민 모임은 좋은 후보 선정 및 당선 운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치개혁 운동,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는데요. 네. 우선 좋은 후보 선정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운동은 각 정당에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에 대한 21대 총선 계획 반영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공개 지시를 보냈고 각 정당이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총선 시민 모임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 2월 초에 반드시 폐지해야 될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어떤 게 있고 국민소환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적극했는데 시민들의 정치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먼저 시민들이 이 후보 검증을 직접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셨었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그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각 집으로 발송된 홍보물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보낸 답변을 유권자 의원들이 정한 선정 방식과 평가 항목이 을 바탕으로 네. 검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광주시 예비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이 정책 질의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된 건가요? 정책 질의서 질문은 총 18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에 국가적 의제와 지역의 의제를 골고루 망라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국가적 의제로는 외교 통일 문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부들의 관심사인 보육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질문을 구성을 했고요. 지역 의제로는 강주형 일자리 정책과 견해, 군공항 이전 문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5.18 민중항쟁의 폄훼와 왜곡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총 18가지의 질문 중 15가지의 질문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각 후보들에게 답변을 요청한 내용이었다면 나머지 3개 질문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요. 또 조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병역이나 납세, 정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문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정책 질의서에 대해서 이 답변을 지금 받아보신 건데 답변 결과는 뭐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올해 1월 22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와 현역 의원들 중 네. 이미 사퇴를 했거나 그 답변을 하지 않는 후보를 제외하고 총 36분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대체로 각 후보들이 성실하게 좀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문제의식과 이행의지는 강했으나 상대적으로 대환 지시와 재원 후 조달 방안은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강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몇몇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로 소속된 후보들에 따라서 그 정책의 내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네. 정말 이제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모임이 추천한 좋은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 총선 시민 모임의 이기훈 기획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